자, 이번 시간에 이제 검토드릴 주제는 신청정보, 첨부정보에 관한 부분이고요. 조금 앞에 공부한 내용보다 좀 간단한 주제고 단순 암기 파트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촉탁도 있었고요. 직권에 따른 등기도 존재했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제 신청서에다 표시할 내용, 이걸 우리가 신청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수단이래요. 그래서 먼저 객체,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신청정보의 첫 번째 항목, 몇 번지 토지를, 몇 번지 건물을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는 식의 부동산의 표시 들어갈 테고요. 두 번째, 신청인의 표시라고 해서 이때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얻어다 바로 신청서에다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나중에 등기 관리자와 관련해서 주소, 성명,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에 대응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거, 자,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앞에서 등기 신청 적격 얘기하면서 인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인이 있었고 법인이 있었고 법인 아닌 사단 등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자연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법인이라든가 법인 아닌 사단 뭐 이런 애들은 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이름하여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표시해야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슈가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엑기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의 목적이 될 것이다. 저당권의 설정이, 지상권의 설정이 뭐가 된다? 바로 등기 목적이 된다. 지상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이 뭐가 된다? 등기 목적이 되게 된다. 왜? 라고 했을 때 상속이 될 수도 있겠고 매매가 될 수도 있겠고 증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앞에서 사인 증여 또는 이제 유증 뭐 여러 가지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등을 표시를 해서 얻어다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아마 기본 틀 잡는 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그래서 등기부에는 기본적으로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등기 목적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하게 매매 계약에 있어서 바로 매도인을 얘기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 자, 우리 앞에서 지문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지적공부라고 하는데 등록해야 될 사안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있었고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항목도 존재했었다. 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소유재 표시에 관한 사항도 하나의 이슈. 그런데 소유재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참고해서 다 거기다 입력하는 게 원칙. 다만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가 실행되면요, 등기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뭐가 부여가 되냐면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공간정보법에서는 등기 필증이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거 해서 내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등기 필정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등기 필정보라는 것은 은행의 보안카드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 확인하는 거,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게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갑이 진짜 이거 내가 파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를 다 제공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동신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편 이런 경우도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 싶시다.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을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승소한 등기 관리자라고 부르게 된다. 승소한 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는 뭐라고요? 이때는 이렇게 가는 것.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등기 시작할 때는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할 수가 없죠. 등기 의무자라는 사람한테, 지금 소송에 져가지고 삐져 있는 사람한테, 야, 그건 그러고 등기 필 정보를 넘겨줘야지 라고 해봤자 안 넘겨줘요.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상관이 없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누가? 매도인이. 자, 매수인 등기를 안 가져가네요 라고 해서 매도인이, 자, 뭘 하게 된다고요? 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빨리 등기 가져가라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그럼 단독으로 등기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집에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같이 신청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실 때는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안 외워지니까 매도인을 우리는 두 가지로 부르게 된다. 공동신청에 있어서 공동신청할 때 당연히 매도인 가야 되니까 등기 필정보 제출해야 된다. 매도인은 매수인 등기를 안 가져갔을 때 매도인을 달리 표현은 뭐가 된다? 바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역시 어떻다?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을 교부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요것만 좀 어려운 주제. 근데 다른 거 빼버리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인의 표시,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얻었다. 바로 신청 정보에 입력해라. 그 외에 관할, 등기소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한다 해서, 자, 우리가 토지 관할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도 관할이라는 개념이 있고, 서울에 있는 토지를 사면서 제주도에서 등기할 수 없고요.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면서 등기 신청할 때 서울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할을 찾아야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나오는 게 관할 위반의 등기 신청에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각하사유 이렇게 이제 가는 건 별 정점이 안 되고, 일단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그럼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딱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가장 기본이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옵션으로서 하나 기억할 것이 바로 무조건 들어가는 아니잖아. 그래서 매도인 관련해서 공동신청, 매도인 관련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있어서 등기 필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건 좀 비워두시고 세 가지 이 기본 틀만 잡으면, 특히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만 잡아내게 되면 대략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본 틀 잡았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등기 효력 등을 논함에 있어서 등기 원인이 다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라는 주제가 민법 총칙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통정 허위 표시 파트에서 주요 논의의 쟁점, 첫 번째, 이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정 허위 표시 선의 제3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본인과 소유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거.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등기 원인하고요 실체 관계가 분리일자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내용들도 중간중간 등기 효력할 때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직접 이슈가 되는 쟁점 바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몇 개가 있어요. 자연인 중에서 자, 외국인하고요 재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부동산 등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을 자, 교부 받아서 뭘 해야 된다? 지금 이것에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형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법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도 있고요. 겁나 복잡한데 힘드니까 두 개만 외웁시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 두 개로 모든 문제가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재외 국민이라고 하는 것 요거부터 하고 외국인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교포 얘기하고요. 제가 제중동포 얘기를 보통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제1교포 이분들은 그 이제 뭐지 6.25 전쟁 등등등 해방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한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거류민단, 민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 조총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북한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은 조총련이라는 모임으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일본에서 살고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없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그래서 이 재외 국민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대법원 소재지관을 등기소의 등기관이라는 데가 사람한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자, 나카무라상 되겠습니다. 이 나카무라상이 어디 한국에 있는 부산에 있는 땅을 사고 싶어? 그럼 먼저 서울부터 가야 됩니다. 대법원 소지지관을 등기소의 등기관한테 가야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교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중동포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6.25 전쟁 해방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하고 우리는 국교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독립군의 후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다. 그 중국 국적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자 제중동포가 한국에 와서 돈을 버셔가지고 부동산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출입국 관리소 장한테 가서 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교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 차이,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지금 신청 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쟁점 보셨고요. 그 다음 우리 계속해서 공동소유, 공유와 합유와 총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총유는 어차피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분권도 인정되지 않는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어떻다? 지분을 기재를 해야 된다. 자, 합유체를 가리켜서 민법상 조합. 아까 설명드릴 때 모질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질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동소유는 이름들 다 리스트를 쓰는 거. 합유인 경우에는 그 합유의 취지를 기록하고 그 공동소유 합유자들의 이름을 쓰는 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의미가 없어. 그 지분을 표시하는 건 합유가 아니죠. 그래서 합유의 취지를 신청 정보에 기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신청에 관련한 사항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첨부 정보라고 하는 거. 첨부 정보는 별거 아니고요. 자, 신청 정보가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를 가리켜서 첨부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는 첨부 첨부 자료 이런 식의 용어를 썼을 텐데 전산화되면서 첨부 정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의 표시에 관련된 첨부 정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첨부 정보로 제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다는 걸 외부에 알려주는 거.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대장이라 불렀었고요.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서 건축물 대장 중요치 않아. 해서 자, 이 신청, 자, 아까 우리 신청 정보에 부동산의 표시라는 거 있었잖아요. 몇 번지 토지, 몇 번지 건물 이렇게 써 있으면 이 토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이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게 된다. 해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첨부 정보 있었고요. 두 번째, 신청인의 표시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나와 있는데 별 필요 없고, 자, 이건 이슈가 안 되고 굳이 기억을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도 아까 신청인 표시한다고 그랬었죠? 자, 신청 정보에서 신청인을 표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청인이 2명이잖아,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 나와 있고요. 등기 의무자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정보. 근데 실무에 있어서는 단순해요. 주민등록 등본에서 매도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방식이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초본이 됐거나 주소면 초본은 충분하겠다.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하고 등기 목적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등을 근거자 바로 입증해 낼 수 있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등기 원인 증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서 얘기하는 거야. 또는 뭐가 있을 수 있어? 판결문도 있을 수 있죠. 공동 신청할 때는 계약서가 될 것이고, 단독 신청할 때는 아까 이행 판결 등이 있으면 어떻다? 판결문 첨부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등등등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결문이라든가 혹은 자 계약서를 의미하게 된다.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굳이 등기 원인 증서 제출하지 않는다. 왜 내 땅이 내 땅인지 증서란 게 있을 수 없잖아. 왜 이 땅이 내 땅인지에 대한 증서가 있을 수 없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서나 판결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등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내 거니까 내 건 거지 왜 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을 할 때는 등기 원인 등을 어떻다? 기록하지 아니한다. 등기 원인 일자도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민 불필요한 경우, 자, 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거의 안 나와. 옛날에 나왔던 주제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거민의 기본 틀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등이 있게 되면은 국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금 뜯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세인 취득세라는 것을 받아내야 할 테고, 국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받아내야 할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들끼리 몰래 그냥 살짝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야야야, 너네 등기할 때 말이야, 반드시 시군구에 들러서 검인이란 도장 받아서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라고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그런 논리구조야. 옛날에 매도인 매수인이 몰래 등기소에가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얘기 안 하고 슬그머니 등기만 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야. 니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다가 뭐를 계약서를 그냥 내는 건 안 되고, 거기다가 검인이란 도장을 받아서 다 그 계약서를 내야 된다라고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검인 불필요 두 가지, 증 있으면 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증,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뒤에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다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뭘 해야 된다? 바로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군구에서 신고 필증, 신고하셨습니다라는 증명서,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다는 얘기인 즉슨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거기에 얼마의 거래가 됐고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이걸 다 알 수가 있다. 그럼 굳이 검인 받으러 갈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한편 요즘에 이제 서울의 강남 권역에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서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되게 오래됐어요. 제도 자체가 30년 넘었습니다. 30년이 뭐예요? 훨씬 더 오래된 제도예요. 토지 투기적 거래 등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자, 허가 받아서 실소유 목적일 때만 허가를 해주는 제도.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 그래서 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게 뭐냐면, 신도시 만들어가 이런 지역들 외곽 지역에다 보통 허가구역 지정하는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 강남 지역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니까 와우, 집 사는데 무슨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말고 하냐, 이게 뭐 공산주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냥 아주 오래된 제도야. 그래서 그동안 농지를 농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거나 할 때 다 불허가처분 내줬어. 주택도 소위 투기 목적으로 사게 되면 어떻다, 그냥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법제도 자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건 공산주의 문제도 아니고 수십 년간 존속해 왔던 제도이다. 해서 지금 이제 저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주택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 뭐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행 법 체계상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그냥 국회에서 결단을 내리게 되면 법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들이에요, 난리들. 근데 이것만 몇십 년 강의한 제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모르니까 용감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쓸데없는 소리. 부동자 토지거래 허가증 뭐라고요?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이거 얼마에 거래하고 싶어요 등등등 실소유 목적이에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을 준다고. 그러면 그 이미 시군구에서 거래 금액 등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굳이 거민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증에서 모두 거민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추가할 것이 농취증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오게 돼요.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거. 자, 농취증 하면 공법 하실 때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되죠.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경매라고 하는 거. 요 네 가지는 어떻다? 농취증이 필요하다. 주어 신경 어떻다? 농취증 필요하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농취증이 됐든 지금 거민이 됐든 하나도 안 중요해. 시험 지문에 나와봤자 이런 것들 다 사이드 지문이기 때문에 흔들어주는 지문에 불과하다. 첨부정보 중요치 않습니다. 아주 한 15년 정도 전에는 이 첨부정보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구성을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도 나와, 가끔씩 지문에. 근데 농취증이든 또는 뭐가 지금 거민이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요 맥락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공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긴 하지만은 농취증이 지문에 튀어나오거나 거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약간 벙찌게 될 거야. 벙찌는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쉬운 거 가지고 답을 골라내시면 된다. 중간에 아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은 지문 중에 한 2분의 1 정도까지 모를 경우가 있어.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아까 우리 단독 신청 사유 보면서 몇 개 보셨잖아요. 자, 겁나 어려운 거 수용력에 관련해서 뒤에 겁나 어렵게 뽑았었고, 말소 등기 관련해서 겁나 어렵게 뽑았다고. 근데 등기 명인 변경 등기 신청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아까 하여튼 단독 신청 몇 개 단순하게 뽑아준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답을 뽑아내는 거지, 그냥 모든 지문을 다 해석을 해서 답을 뽑아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논의할 주제가 겁나 중요한 거 나와 있다.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주제 가지고 얘는요 지금 한 7년 동안 3번이 4번 나와요. 거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드물다고.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 아이야. 해서 법인 아닌 사단,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자,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그래서 전주 이씨 충무공파 이런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무슨 교회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무슨 사찰 이름으로 어떻다? 등기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 부르고, 민법에서 공부할 때는 총유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총유 관계에 있어서 그 구성원이라는 것은 지분권이, 분할 청구니 이런 것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법인 아닌 사단인데, 아까 이미 본 것처럼 이 등기 신청을 할 때 법인 아닌 사단은 손발이 없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나서 이 얘기야. 정대대와 정대대결 해서 등기 관리자가 되는 경우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두 개로 대별해 봅니다. 그래서 등기 관리자가 되는 경우, 자, 어떤 종중이 어떤 부동산을 사들인다. 이게 등기 관리자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다? 정대대라고 하는 거. 등기 관리자가 되면 어떻다? 정대대라는 것을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관 또는 규약 이란 표현 쓰고 있죠. 우리가 도시개발법 등을 공부하다 보면 조합에 있어서는 뭐가 되고 정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등에 있어서는 다 규약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 내부 관계를 규약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쓰는 용어로 여기서는 또 제대로 매칭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종중에 있어서는 규약 또는 정관 또는 규약 같은 맥락으로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안 내도 된다. 개소리야. 만들어서도 어떻게 하나 내야 된다. 법에서 정관 또는 규약은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한 건데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라든가 대표자의 뭘 증명하는 정보 등을 어떻다 첨부정보로 제출해야 된다. 별로 중요치 않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지. 등기 의무자. 자, 어떤 종중에서 선산을 팔고자 한다가 문제가 됩니다. 종중에서 선산을 팔고자 한다. 종중에서 선산을 팔고자 하면은 정대대 왜 뭐가 필요하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야. 등기 권리자였을 때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뭐라고요? 등기자, 의무자가 됐을 때만 어떻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중을 대표하는 종손, 이런 사람이 선산을 팔아먹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때 첨부 정보로서 이 종원 등이 이 선산을 팔아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 결정, 이걸 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걸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정대대와 정대대 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법인 아닌 사단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여튼 법인 아닌 사단 관련해서 주요 쟁점으로 삼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정보도 중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해서 자, 보면은 자, 등기 절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예, 뭐를 얘기하고요? 오른편 해서 우리가 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개인이냐면 신청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었고요. 관공서, 법원이냐면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촉탁에 따른 등기라는 것도 당연히 신청 등기에 관한 절차를 기본적으로 준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등기를 촉탁할 때 부동산의 표시라든가 신청인의 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이런 것들을 어떻다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큰 의미는 없고요. 2번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해서 아까 제중동포 안산에 사시는 제중동포가 만약에 자 요거를 안산에 사는 제중동포가 땅을 산다라고 했을 때 출입국 관리소 장한테 가면 된다. 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등기 원인에 권리 소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부기 등기로 한다. 오랜만에 기억해 보겠습니다. 주등기, 부기 등기. 다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 등기로 하게 된다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주 등기였었죠. 그 다음에 소유권, 다음에 말소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어려웠던 게 권리 변경 등기 중에서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주 등기, 순위번호 내려서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나왔던 것이 자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어떻다? 주 등기. 그럼 이제 각종 약정에 관한 등기 등은 다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자, 그 다음에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연구 보존에서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볼 텐데 등기부는 연구 보존을 해야 됩니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잖아요. 자, 이거 5년간 보존하고 폐기해도 됩니다. 해서 자, 굳이 신청서를 연구 보존하면 아마도 등기소 창고가 미어 터질 겁니다. 그 수많은 걸 다 보존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은 전산을 시켜서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과거에 종이 쪽으로 할 때는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기부는 영구보존, 이게 부속 서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바로 5년간만 보존. 뒤에서 한번 정리할 기회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예,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별 쟁점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굳이 해석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키워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 그리고 이 문제 답인 자, 부속 서류라고 하는 것은 얼마? 5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우리가 외웠던 게 뭐야? 재외국민하고요, 외국인 두 개만 포인트가 되게 된다. 재외국민하고 외국인만 어떻다? 바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가 문제가 되게 된다. 재외국민, 일본의 나카무라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카무라상, 대법원 소지재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교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자, 외국인은 어떻다고요? 출입국 관리소 장한테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교부받는다 해서 1번 모르겠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법원 소지재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번 외국인의 등록번호 최류지 관할, 자, 출입국 관리소장, 출입국 관리소장이 돼야 되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나머지 쫓아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금 문제 구성이 언제 나왔죠? 27회 때, 그 전에 이제 지문 속에서 나왔던 게 25회 때 던져줬어요. 그리고 28, 29회 때, 30회 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파시면 안 돼.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외국인하고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실 것 해서 자,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하게 되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직 안 외우셨다? 외워보겠습니다. 신청 정보, 신청서에 쓸 게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신청 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등기 원인,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는 게 뭐가 된다? 신청 정보다. 나머지 관할이나 등기필 정보는 부차적인 요소다. 다시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까지 이 정도는 알려줘야지. 이 정도는 알려줘야지 등기부에 입력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가 없으면 어디다 이걸 등기를 할지 알 수가 없잖아. 두 번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 관한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등기할 곳을 찾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쓸 게 뭐야? 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그 원인이 뭐냐? 소유권 이전 계약, 매매 계약이냐, 증여 계약이냐, 상속이냐, 또는 저당권의 취득 원인이라는 게 저당권의 설정이냐, 저당권 이전 계약이냐, 이런 것들을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목, 소재 지번, 등기소의 표시, 등기 원인 목적에서 답은 3번. 이 문제는 장난치는 거예요.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뭘 찾아라? 첨부 정보를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까다로운 거야.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보는데 막상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표시 관련해서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것들 막 정신없게 막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부동산의 표시하는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게 포함이 된다고요. 그래서 1번, 2번 묶어서 자, 부동산의 표시 얘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등기소의 표시,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에서 지금 외우셔야 돼.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등 이게 바로 신청 정보의 주요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첨부 정보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법인 아닌 사단. 오, 얘 대박이야. 얘는 숨어서도 막 나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자, 등기소에 제공할 정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대표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것을 또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할 것이다. 자,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포인트 등기
권리자인 경우라고 돼 있죠. 등기 권리자인 경우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거 뭐라고요? 요거 틀렸죠.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뒤에서 문제 보다 보면 사례형 문제로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등기 의무자였을 때 어떻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임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지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중요치 않아. 이 문제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아까 네 가지 쟁점 설명드렸는데 첨부 정보에서는 그저 포인트가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선산 팔아먹을 때는 종원들이 선산 팔기로 사인한 거,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할 것. 그 다음에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도 제공해야 되고, 정관, 그 밖에 규약 이런 것들도 첨부 정보로 제공은 다 필요 없고, 그저 모든 논의의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 종중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라고요? 사원총회 결의,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신청 등에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